아, 네. 아주 생생한 정보를 듣다 보니까 뭐 귀가 활짝활짝 열리는 네, 그런 느낌인데. 자, 다섯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그동안 쭉 테마적으로는 네 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세종시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전국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세종시 투자를 하려면 네. 세종시 안에서도 생활권에 네. 대한 지역,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분양권이냐, 네. 뭐 상가냐, 뭐 네. 이런 식의 다양한 네. 방향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세종시에 투자를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저희들이 많이 투자하고 쉽기 편한 아파트 쪽으로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데, 이제는 세종시도 아파트가 이제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시장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분양권 상태에서 가지고 있으면 프리미엄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됐던 시장에서 지금은 지역 편차가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지역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어느 지역은 분양가대로 떨어진 지역도 있고요.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세종시도 메인인 동네라는 게 나왔고 그 지역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평가된 지역에다가 지금은 투자를 하시고, 그래도 내가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주기가 정 싫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분양권, 청약으로 인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렇게 지금은 조금 테마가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닌 다른 거 투자로는 지금 현재는 세종시 안에 주택만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지가 있거든요. 그런 단독주택지가 예전에는 원주민들한테만 공급이 됐다고 하면 지금은 일반 아파트, 일반 매매처럼 거래가 가능해서 그쪽으로도 지금 현재 투자 틈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것도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 그러네요. 일단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아파트를 대표적인 상품으로 꽂을 수 있다. 네. 근데 아파트를 선택을 하려면 메인 지역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저평가된 지역이 있으니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봐야 한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살짝 귀뜸해 주실 수 있어요? 메인 지역이 어디를 이렇게 떠올리면 되는지. 우선은 세종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BRT 버스 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셔야 되는 게 맞으시고요. 두 번째, BRT. 예, 그 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생활권 쪽이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를 1생활권 쪽은 그냥 이렇게 건설사들이 공급받던 공동주택 부지를 그냥 공급받아서 지었어요. 그러면 그냥 기반 시설에 맞게 지었다고 하면, 2생활권은 아파트의 테마를 가지고 지었거든요. 그 테마에 맞게 건설사들 브랜드까지 갖춰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2생활권을 좀 메인으로 많이들 보시고, 그 다음에 3생활권, 4생활권도 이슈가 되고는 있습니다. 대전 근거리에. 그 다음에 3생활권은 그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그런 얘기가 좀 있고 터미널 인근이다 보니까 그쪽도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사실은 금액 변동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생활권이 백화점 예정지 맞은편 쪽으로 들어가 있는 아파트 단지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쪽을 저는 좀 메인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평가된 지역, 그런 지역으로 조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생활권 중심으로 되는 메인 지역에 우선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네. 생활권마다 가격 차이가 워낙에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네. 올라가는 지역과 움직임이 없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네. 잘 구분을 좀 해야 네. 될 거다. 이런 네. 말씀 네.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분양권 얘기 또 살짝 나왔는데요. 네. 분양권이 전매 제한 때문에 거래가 전혀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왜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분양권은 어떻게 청약으로 우선은 신청을 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 두 번째는 분양권도 전매되는 방법이 한두 케이스 사례가 있어요. 그럴 때 간혹 나오는 매물들 잡으실 수 있으면 잡으시면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 상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등기 후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등기 후에 일반 매매처럼 거래할 수 있는 아파트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요즘은 투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청약이라고 해서 모두 다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외적으로 될 수 있는 케이스들도 있고 네. 또 등기 후 매매 방식으로 진행되는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네. 관심 가지면 될 거다라는 네. 말씀하셨는데 네. 자, 이제 아파트 얘기 나왔으면 하나 더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임대 후 분양하는 분양전환 아파트 이런 네. 것도 세종시에 있나요? 생활권마다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5년, 10년? 네, 5년을 기본으로 했던 아파트들은 2년 반 후에 분양을 하기로 청약 당시 예정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10년으로 기간을 잡았던 아파트들은 5년 후에 분양하는 걸로 청약 당시는 다 그렇게 예정이 돼 있던 아파트들이 생활권마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실제 분양 전환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가요? 그런 거는? 우선은 지금 최초로 등기가 진행이 됐던 1-2 생활권 아름동에 처음에 분양할 때는 영무 예다음 회사에서 지었던 게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게 조금 어려웠었어요. 진행을 하다가 영무 예다음 회사가 다른 회사에다가 그 자체를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처음에 약속했던 규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이행이 안 되면서 세종의 임대 아파트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지금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분양할 때 임대 아파트가 거의 다 미분양이 났었어요. 그 미분양 난 거를 선착순으로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 분양 당시 무주택이면 무조건 해주겠다. 그게 분양사 입장이었었어요. 그거를 수시로 다짐을 해서 무주택인 소유자만 그 분양받은 계약자만 무주택이면 된다고 해서 그거를 많이들 받았어요. 근데 막상 분양 전환 시점에 돌아가니까 가족 세대원 중에 주택이 있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세종이 조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분양가 부분에서도 기금 받아서 국민주택 기금을 받아서 분양을 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의 제재가 들어오면서 분양가가 높다. 그 다음에 또 예전에는 감정가에 뭐 70% 60% 분양을 해주기로 한 아파트들도 있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니까 확정 분양가라고 하죠. 그렇죠. 분양 시기가 돌아오면 얼마에 확정 분양을 해서 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확정 분양가가 만약에 예를 들자면 2억이다. 그러면 25평형이 2억이다. 그러면 시라든가 행복청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더 낮게. 그럼으로 인해서 건설사들은 또 그러면 돈을 도로 토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지금 분권과 이슈가 지금 분쟁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구나. 네. 그래서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들 합법적으로 뭐 무주택, 전세여든 무주택이거나 이제 분양 기준에 건설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등기가 난 것들도 있고요. 아직도 지금 싸우고 있는, 투쟁하고 있는 그런 회사, 아직도 세대도 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분양 전환을 할 때 얼마에 분양할 것이냐에 네. 대한 부분, 그다음에 분양을 받는 사람의 자격 요건,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가 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네. 다른 지역들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네. 그리고 그렇게 분양을 안 하면 뭐 손해를 본다. 뭐 네. 이런 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한편으로 또 보면 네. 그런 부분들이 잘 원만하게 마무리가 돼서 네. 좋은 협의점을 이끌어내는 지역 같은 경우 네. 아파트로서 투자할 메리트가 굉장히 있을 것도 같은데 네. 그런 가능성은 안 보이나요? 우선은 지역이 처음으로 그 아름동 지역이 시작이 됐고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진행된 데가 없어요. 그렇군요. 지금도 아직 분쟁이 돼 있고 빨리 움직임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지역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곳도 지금 분양가 시장에서 진행되는 분양가적인 부분에서도 건설사랑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있고 또 무주택이면 계약 당사자만 무주택이면 주택을 주기로 건설사랑 약정이 돼 있는데 왜 이제 세대원 전체를 봐서 그 부적격으로 내린 세대원들이 그 세대주들이 지금 항의를 하고 법적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사업 시행이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러고로 인해서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세종이 지금 임대 아파트로 인해서 지금 논쟁이 많이 되고 있고요. 조금 매스컴에서도 많이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그 소송의 결과가 매우 몹시 궁금하네요. 예, 아직은 결정된 거 없고 지금 네. 소송 중이에요. 내용은 그렇죠. 일단 네. 입주할 때는 무주택이기만 하면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네.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분양을 하는 거는 네. 분양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네. 그 규칙에 따라서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세대원 전체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라는 네. 그 기준이 첨예하게 네. 대립되고 있는 건데 네. 왠지 이 소송의 결과가 시장에 굉장히 큰 예. 파괴력, 파급력을 가져올 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 지금 어디
이제 1심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저기 올라가셨나요? 아직까지는 안 올라갔어요. 그래요? 예. 네. 아, 소송 결과 몹시 기대가 됩니다.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 전 국민의 관심 지역이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 상품이기 네. 때문에 초승의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